미술쇼의 장수 코너 중에 하나죠. 월간. 그동안 월간을 거쳐간 분들이 누가 계시나 이렇게 제가 헤아려 보니까 월간 박지원. 예, 지금은 국정원장이 돼서 이제 월간을 떠나셨고 월간 정두원. 예, 고 정두원 의원 또 목소리 생생하고요.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의원도 월간을 하다가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모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월간을 스쳐 지나가셨는데 가을 개편과 함께 저희가 라인업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월간 하태경, 월간 유인태, 그리고 오늘 이분. 바로 월간 우상호. 민주당 4선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진짜 오랜만에 봬요, 우 의원님. 네. 스튜디오, 여기 새 스튜디오엔 처음 와보신 거죠? 네네, 스튜디오 주 전화로만 하고. 맞아요. 스튜디오는 잘 안 나왔습니다. 제 얼굴도 혹시 처음 보시지 않나요? 거의 처음, 오랜만에 보고. 네,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월간지가 된 기분이 묘합니다. 월간지가 된 기분이. 그러네요. 네. 이 코너 소문은 좀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러셨어요. 화제도 되고 또 뭐 뉴스에도 많이 인용이 되니까. 예, 네. 예. 그렇죠. 하여튼 저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좋은 월간 꾸려갔으면 좋겠고요. 무슨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어제 민주당에 큰 뉴스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박형준 전 의원은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미 전화를 끊으셨는데. 화나셨어요? 화나셨어요. 화 많이 내시더라고요. 사실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민주당 그 사람에 의해서 중대한 잘못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군요. 중대한 잘못에 의해서 벌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써 있는데 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겠다니 이것은 아까 박형준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 우롱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테스형 정치가 왜 이래? 아까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이 정한 방침을 일부 수정하게 된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대통령 선거의 성패까지 영향을 주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그 도리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선까지 다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아서 네. 그것을 다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이 그냥 뭐 선거 의미 없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당선된다고 치면 그로부터 벌어지는 그 다음의 국면은 대선 국면인데 그 영향이 너무 큽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 네. 총선은 총선이고 대선은 대선이지 그게 그렇게 막 연결이 돼요? 영향들이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각 당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대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1년 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막대하고요. 또 그렇게 당선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연일 반정부적 어떤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주목이 막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잘못에 대한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무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대선까지 내놔야 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죠. 안에서도 막 치열한 논쟁이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놓고. 이거는 몇 개월간 저희 내에서 검토하고 수기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를 지키자 이제 이런 입장도 있었고 그러기에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고민들을 해서 적절하게 양해를 구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의견을 좀 물어서 결정해보자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쨌든 비판은 뭐 나올 거라는 건 예상하고 그건 다 계시죠? 예상하고 계시죠. 그러나 또 일부 국민들은 정당이 후보를 내겠다는데 만약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투표로 심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부 비판은 있겠지만 또 양해해 주시는 국민도 꽤 많으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다. 그 말씀. 불가피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비판적 여론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양해해 주시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는 자체조사 해보셨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지형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럼 후보를 내면 승산은 있어 보입니까? 그것도 조사 좀 해보셨어요? 여론조사?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압도적으로 저희가 그 총선거에서 이겼던 그런 지형이 아니고 저희 정부와 저희 당에 좀 일부 실망하거나 좀 질책하시는 분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판세가 아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불리한 구도는 아니다. 부산도요?
부산도 정당 지지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뒤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하. 그러나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민심으로 맞아요. 보면 따가운 건 사실입니다. 부산은. 네. 그러나 뭐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호 의원님 스스로는 어떻게 좀 결심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요. 이제 뭐 후보들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네. 앞에 박형준 전 의원은 이미 의사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서울시장 네. 후보 나가겠다라는. 서울시장으로 나오신다고요? 부산시장 후보로. 네. 제가 서울로 보낼 뻔했네요. 그분을.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우상호 의원 역시 서울시장 후보군에 그 하마평에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당원들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뭐라고 답하셨냐면 곧 거취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돌아가는 거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안 하겠다고는 안 하셨고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김현정 뉴스쇼에서만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셨나요? 어쨌든 당의 방침이 결정되면 네. 그걸 전제로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네. 당 입장은 이번 주말에 결정되잖아요. 네네.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후보를 내야 한다. 불가피하다 쪽으로 당원들이 결론을 내주시면 출마하시는 거군요. 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용어로 대체를 좀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석은 제 몫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네. 나가시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 못 하시지만.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네. 투표에서 안 나가기로 하면 네. 헛물 킨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해를 합니다. 네. 다만 결과가 후보 낸다라고 결론이 나면 출마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적극적 검토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네. 왜 서울시장 생각을 하세요? 왜 우상호입니까? 적극적 검토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진전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월간에 그럼 그 질문은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이제 네. 국감이 거의 끝나갑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장면 꼽으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국감을 꼽으시더군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그분이 약간 그 스타일이 이제 늘 그런 스타일로 발언하시는 것은 익히 봐왔는데 이번에 제가 되게 특이하게 주목한 것은 퇴임 후 거취에 대한 발언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겠다. 예.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표현은 되게 정치적 행보를 시사한 관례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켰죠. 왜냐하면 그 답변이 나온 다음에 질문이 한 번 더 나갔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어떤 의원이 질문했을 때 네. 안 하겠단 말은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안 하겠단 보통은 말은. 과거의 검찰총장이나 이런 네. 분들 화제가 된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퇴임 후의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악과 맞서 싸우는 현재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걸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런 표현을 쓰신 분들은 대부분 정치권으로 오셨어요. 네.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정치를 할 거냐고 할 때 여지를 열어둔 분들은 대부분 행보를 했죠. 네, 그래서 저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앞으로 저분이 하는 수사가 그럼 그다음 정치 행보를 의식한 수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어디로 갈 거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국민의힘으로 갈지 민주당으로 갈지 정의당으로 갈지 그 얘기는 없는데. 그건 마찬가지죠. 저희 당으로 온다 해도 그것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우리가 항상 검찰총장이 그다음 행보나 그다음 어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서사를 한다면 중립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도 욕을 먹는 거고 또 너무 야당 쪽에 뭔가 선거처럼 보이는 것도 욕먹는 것인데 예. 이번 발언은 그럼 저 양반이 해왔던 지금까지 행보가 대부분 그걸 의식한 거였단 말인가라는 오해를 된다. 불러일으켰죠. 일단 적절하지 않았다란 말씀하셨고 그럼 네. 적절이냐 부적절이냐를 일단 차치하고 네. 정치를 이분이 진짜 하긴 할 것 같으세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정치하고는 좀 안 맞는 스타일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분의 성격으로 예. 보면 하실 것 같고요. 아니 성격으로 보면 안 할 것 같다고들 하는데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네. 약간 보스 기질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얘기할 때 눈빛을 보니까 그냥 덮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고민을 해봤구만 이런 느낌이 드는 표정이었고요. 근데 정치에 어울리냐? 뭐 기존의 정치 문법에 물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정치권에 와서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왜요? 울뚝불뚝한 사람이. 울뚝불뚝. 정치권에 와서. 울뚝불뚝한 건 뭐예요? 여기는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우라병이 있어서 A 씨 뭐라도 하겠다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욕은 하지 마세요. A 씨는 욕이 아닙니다. A씨는 그분의 이 감정에 이입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막상 그것이 쉽지 않다. 두 번째 이분이 임기를 채운다면 내년 7, 8월인데 그때는 이미 각 당이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 있을 텐데 과연 임기를 채우고 나서 적어도 이제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시사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점 자체가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는 불가능한 시점에 퇴임한다. 7월인데요. 근데 7월에 나오는 후보가 어정쩡한 지지율로 나온다면 그 말씀이 맞지만 아니요,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15%, 20% 이렇게 나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기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책 준비해야지, 캠프 꾸려야지. 그 준비 없이 휙 뛰어들면 어느 정당이 그렇게 휙 받아준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저분이 기존의 여러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들이 누리는 것은 지금 저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걸 그만두고 나서 정치 행보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준비 없이 덜커덕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하면서 받진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자, 이렇게 봐야죠.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바로 온다고 그래서 경선 없이 그냥 후보로 추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경선에 들어가게 될 경우 저분이 당에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책 내용이나 비전을 이렇게 미리 준비했을 리도 없고 한다고 하면 저는 퇴임 이후의 상황은 또 급변하게 되어 있다고 보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은 지지를 모아주고 있지만 막상 거기 들어가서 레이스를 같이 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적도 생기고 나라를 이끌어갈 준비 부족도 드러나게 되고 여러 측면.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하시면서 대선 공약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 국민의힘이 다 준비해놓고 이분만 모셔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모셔오는 당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느 당이 대통령 후보를 모셔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렵다. 정치 어렵다. 개인 의견이죠. 제가 볼 땐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희망사항은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냉정하게 보는 편이죠. 오늘은 좀 평론가적인 시각의 월간이니까.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월간 우상호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과방위시잖아요. 그 MBN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이 많이 받으실 텐데 종편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들 예상하고 계세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실 테니까 사전에 뭐 조율돼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나 당이 관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께서 결정하시는 일인데 제 추측으로는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승인 취소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제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제재 수위가 아예 MBN을 문 닫게 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까? 저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그 개인 의견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영업 정지 정도에서 그 승인 취소가 아닌 범위 내에서 뭐 결정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의견 약간씩의 의원들 사이 의견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이제 시중의 의견은 방송국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봐주고 언론사라고 해서 봐주고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뭐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또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따끔한 제재가 나오겠죠. 영업정지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시죠.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왜 안 묻냐고 지금 질문을. 오늘은 평론가적 입장으로 나오셨으니까 그럼 제가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의 갈등설이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기 전대론. 어제 저희가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 뺄셈 정치 안 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다음부터 당이 화합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상승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는 가만히 이제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좀 정체 상태로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점점 좀 다가오니까 드디어 이제 그 당내 일부 강경파 세력들이 김종인 몰아내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이제 과연 국민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 몰아내는 게 성공할 것이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네. 저런 고질병을 고치지 않는 한 고질병. 그렇죠. 그 당내 강경파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네. 적어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가 문제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네. 당을 한골 탈퇴하기 위해서 외부인까지 모셔서 고치기로 해놓고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받아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의 일부는 받아들여져서 그 당이 일부를 좀 바꾸는 노력은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척이라도 했어야 돼. 예. 아니 근데 뭐 이름도 바꾸고 좀 이것저것 바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꿨죠. 예를 들어 잘 보시면 예. 그분이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자. 예. 두 번째 적어도 경제 민주화 관련된 몇 개의 제도는 받아들이자. 예. 뭐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외부에 과감한 새로운 사람들 영입하자. 그 얘기도 했고. 예. 뭐 하나 받아들여진 게 있어요. 기본소득제 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하죠. 다 얘기했지만 자 정책적인 거, 인물적인 거, 당의 정책 강령 관련된 거. 뭐 하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당이 구체화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저 지금 이제 조경태 의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몇몇 있어요. 홍준표 밖에 계시지만 몇몇 홍준표 의원들이 의원 이제 슬슬 발언을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약속하고 하신 건 아니어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들을 슬슬 꺼내놓고 있다는 건 적어도 이 올해가 딱 끝나면 본격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저는 예고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또 알력 다툼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을 민주당도 모신 적이 있으니까. 제가 원내대표 때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죠. 그분 성격 잘하시잖아요. 잘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이 상황에서 그분이? 아마 끝까지 본인이 그 당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자기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가셨으니까 하기 위해선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분이 자존심이 워낙 세서요. 원체 세세요. 예, 모욕적인 상황이 오면 그건 잘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럼 임기 지키지 않고 나 못하겠소 하실 수도 있다. 그는 이제 그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흔드는 수위를 좀 보시겠죠. 그래서 그건 아직은 뭐가 결정됐다고 보진 않는데 일단 흔들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흔들기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언제까지 할 수 없다는 예고를 계속하는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라는 저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월간 우상호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흥미진진해서 우리 끝나야 될 시간도 놓쳤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 월간에 이어지는 스토리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